슈퍼히어로 영화 버드맨의 주연 배우로 한때 인기의 절정을 누렸던 리건 톰슨. 그러나 이제는 한물간 스타에 불과할 뿐이죠. 그는 마지막 재기를 꿈꾸며 브로드웨이에서 자신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I got a chance to do something right. I got to take it. I got to.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돌발적인 행동을 일삼는 배우들. We can't afford to lose a preview. We can't afford to lose any more money. We can't afford to lose Mike. 게다가 매니저인 친딸의 반항마저 거세지죠. Look, I'm trying to do something that's important. It's not important, okay? You're not important. Get used to it. 설상가상으로 유명 비평가는 연극에 대한 악평을 예고합니다. And you don't get to come in here and pretend you can write, direct, and act in your own propaganda piece without coming through me first. So break a leg. 사건 사고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그는 자아분열 증세를 보이고 마는데요. 특히야 자신이 과거에 연기했던 슈퍼히어로 캐릭터 버드맨의 한청까지 듣게 됩니다. Now you're about to destroy what's left of your career. Shut up! Bernard, shut up! 과거의 추억과 성공에 대한 강박 속에서 혼란을 겪는 리건 톰슨. We were the real thing, Reagan. 그는 과연 무사히 연극 무대에 올라 찬란했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We'll make a comeback. You were the original. 제87회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석권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명작 더굿무비의 선택, 버드맨. 안녕하세요. 시네 11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올해로 제89회를 맞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수상작들 중에서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입니다. 버드맨은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까지 4부분을 수상했죠. 버드맨은 한때 톱스타였던 헐리우드 배우가 과거의 꿈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이 간단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또 한계, 그리고 예술론이라는 추상적인 소재를 영화적인 언어로 완벽하게 이미지화해냅니다. 브로드웨이 백스테이지를 다층적으로 훑는 촬영 기법과 신랄한 풍자를 겸비한 각본. Just find me an actor, a good actor. Jeremy Renner. He's an Avenger. They put him in a cape too. God, I can't believe this. 그리고 탁월한 연출력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은 다채롭고도 사실적인 캐릭터들을 통해서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민규동 감독님께서는 평소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열렬한 팬이라고 고백하셨죠? 네, 2000년도에 데뷔한 아메로스 페로스의 감독이었는데요.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고 바벨론 코체 한국에 왔을 때도 직접 감독님들과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또 DVD에 사인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전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저는 이냐리투 감독이 헐리우드 배우들과 처음 작업한 21g이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사건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감정 변화를 배열한 듯한 영화의 서사 구조가 특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냐리투 감독의 독특한 내러티브 방식이 가장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고 하면 드디어 디카프리오에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안겨줬던 가장 최근작이죠.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I ain't afraid to die anymore. I've done it already. 그의 압도적인 연출력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강렬한 변신을 엿볼 수 있는 이 작품은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감독상, 촬영상을 수상한 바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냐리투 감독은 87회, 88회 아카데미 감독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대단한 감독입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60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그의 작품 세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드맨에서 가장 높이 평가돼야 할 부분은 역시 롱테이크 촬영 기법이 아닐까 싶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원신 원컷으로 이루어진 듯한 이 작품의 실험적인 형식은 영화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감독은 첫 기획 단계부터 롱테이크 촬영을 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의 연속인 것처럼
영화 속에서도 역시 컷 없이 진행되는 연속 리듬을 고수하고 싶었다는 건데요. 덕분에 관객들은 작품 속의 공간이나 인물의 정서를 유영하듯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주로 핸드헬드 촬영과 스테디캠 촬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목에서 에마누엘 루베츠키 촬영 감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냐리투 감독이 2년 연속 감독상을 수상한 것 이상으로 에마누엘 루베츠키 감독은 앞서서 그래비티, 버드맨, 레버넌트까지 3년 연속 촬영상을 수상한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촬영 감독입니다. 그 매신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촬영이었을 텐데요. 완벽한 콘티와 또 수많은 리허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는 압박감이 굉장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틀리면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버드맨은 불과 16개의 쇼트가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프닝과 후반에 구성된 몇 개의 장면을 제외하고는 중반부의 모든 장면들이 놀랍게도 롱테이크로 촬영됐죠. 저는 그중에서도 롱테이크의 미학을 돋보이게 해준 카메라 워킹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 미로 같은 복도와 계단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간처럼 촬영했잖아요. 심지어 건물의 안팎을 오가는 순간마저도 자유자재로 줄타기하는 듯한 촬영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워킹과 더불어 음악의 자연스러운 연결도 이 몰입감을 높여준 것 같아요. 마치 영화 속의 배경음악처럼 흐르던 드럼 연주가 롱테이크 장면 도중 실제 뮤지션의 연주로 등장을 하죠. 시각을 뛰어넘어서 청각적인 효과까지 더해진 탁월한 롱테이크 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버드맨은 어떤 순간에는 판타지를 보여주고 또 환청도 들리고 You're the original man. You paved the way for all these other little clowns. 굉장히 리얼한 영화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연극적인 영화처럼 보입니다. 매 순간 관객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신선한 작품입니다. Screech. 주인공 리건 톰슨을 연기하는 배우는 바로 마이클 키튼입니다. 1990년대 마이클 키튼은 배트맨 시리즈로 엄청난 인기와 유명세를 얻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전성기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버드맨은 자연스럽게 배트맨과 겹쳐지게 됩니다. 광대를 풍미했던 슈퍼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는 공통점이 작품 속에서 묘한 설득력을 불러일으키죠. Are you at all afraid that people will say you're doing this play to battle the impression that you're a washed-up superstar? No,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 That's why 20 years ago I said no to Birdman 4. 마이클 키튼은 이 역할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투영시킨 것처럼 보였어요. 즉각적인 성공과 인기의 절박함을 실감을 하고 뒤늦게 자신의 자아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이 마이클 키튼이라는 배우가 멋지게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배트맨이었던 마이클 키튼 이외에 다른 인물들도 슈퍼히어로 영화의 인물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인기 배우 마이크 역할로 나오는 에드워드 노튼은 인크레더블 헐크의 헐크였죠. 게다가 주인공의 딸로 등장하는 엠마 스톤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피터의 여자친구였죠. 영화 중반에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슈퍼히어로들이 총출동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성공한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유쾌한 풍자가 곳곳에 있는 아주 영리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버드맨의 빛나는 한 컷은 주인공 리건 톰슨이 브로드웨이를 활보하는 장면입니다. 리건 톰슨은 공연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헐벗은 채 뉴욕 한복판을 활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그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죠. 한때 슈퍼스타였던 그가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로 전락되어 버린 셈인데요. 이는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예술가의 초상을 인상 깊게 들춰낸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버드맨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리건 톰슨이 하늘을 나는 장면입니다. You are a god. 열등감과 패배감에 휩싸이던 리건 톰슨은 자신이 진짜 슈퍼히어로 버드맨이 되는 상상에 잠깁니다. 그는 곧 맨몸으로 뉴욕 시내를 활강하기 시작하죠. 순간 영화는 판타지로서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You see, this is where you belong. 롱테이크로 이루어진 이 활강 씬은 주인공이 극중 유일하게 빛나는 장면이자 작품 속 가장 아름다운 시퀀스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영화 버드맨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80점, 오락성 65점, 스토리 65점, 연기 80점입니다.
한 예술가의 창작의 고통에 실시간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영화 버드맨의 한 줄평입니다. 배트맨의 탈을 벗고 버드맨이 된 한 예술가의 트라우마 열전. 지금까지 저희의 시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버드맨 함께 하시죠.